어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은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폭탄에 가까웠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 또 경기도의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집은 나중에,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돈을 더 모으고 나서 사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차관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일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던 이 부동산 문제의 책사이자 또 이번 부동산 대책 수립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경 차관의 문제의 발언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져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노도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오랫동안 모은 현금에 대출을 맞춰놨는데 5천만 원, 1억 원을 못 빌리게 된 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집을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가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출 못 받아서 집 못 사게 됐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게 지금 이 차관의 주장의 요지인 겁니다.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주택의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으로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담당자가 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 차관이 보유한 이 부동산 재산 내역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차관이 아내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명됐습니다. 관련해 한 네티즌은 이 정책 결정자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이미 부를 쌓아놓고 무주택 국민에겐 집값 잡아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 차관은 아내 명의의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총 56억 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현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살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는요, 지난 6월에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40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최고 호가는 4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아내 명의라고는 해도 본인은 40억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민에겐 지금 사지 말고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염장을 지르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만을 따져봐도 이 차관의 발언은 이 현실성을 의심할 만합니다. 이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은요, 4,332만 원입니다. 40억 원대의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92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느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요,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200년은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김병기 대표 말대로 알뜰살뜰 모으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들 없는 거 짜내서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모으고 얼마나 더 알뜰살뜰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지르는, 말하자면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상경 차관의 부부가 어떻게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사실상 투기라고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안고서 집을 사는 방식이죠. 갭투자 형식으로 시세 차익을 남겨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한 그런 정황이 또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조선일보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차관의 부인은 작년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117제곱미터 35평대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19일 완료됐지만 그 사이 집주인이 10월 5일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이 차관 부인이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 18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갭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을 끝내고 나갈 때는요. 전세 보증금을 이 차관으로서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2년 동안 시간을 버는 거고요. 그 사이에 집값은 벌써 10억 원 가까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관은 2017년 8월 이 6억 4,511만 원에 분양받은 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84평방미터,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도 이 갭 투자자에게 매도해 5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7일 이 해당 아파트를 11억 4,500만 원에 팔면서 이 차관이 1년 반 동안 이 전세를 살아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 차관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7년 1월 이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총 공세 모드에 돌입한 국민의힘인데요. 오늘도 수위 높은 비판들을 쏟아내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차관의 발언이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차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이 차관은 교수 시절인 2019년 작성한 한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획기적 시도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아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서 빚이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했던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에 이어서 집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라는 취지로 한 국토부 차관의 발언까지 민주당 안에서도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이 서울의 강남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 같이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제일 핫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여권 인사들의 이 부동산 리스트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조선비즈가 올해 국회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 만든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본인 또는 공동,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여당 인사는 총 28명입니다. 이 중 13명은 소유한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대책 중 핵심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보유주택에 세를 놓지도 못합니다.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때문에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은 여당 안에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 정책 담당자들의 이딴 실언성 발언들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담당자죠. 이성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이 지금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가장 이 부동산 대책 이후의 문제는
이 청년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좌절감과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구칠의 공급 대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거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아서 집을 살 정도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책 당국자의 발언인데 지금 상황과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 그것도 과거 실패한 사례들을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보여줘야지 지금 대책이 마련됐으니 결론은 나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이 불만이 더 커지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요. 대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올 초부터 해서 32주 연속 상승세였기 때문에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것, 이런 설명과 그리고 공급 대책을 통해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안정화를 이루겠다, 이런 좀 설명 정도로 그쳐야지 마치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부른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전망하는 그 생각하고 정책 입안 때 했던 그 내용하고 다른 거죠. 본인은 작년에 서둘러서 33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산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전세금을 끼고. 왜냐면 아직 이사를 못하고 본인이 팔았던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부분은 전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활용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일반 우리 그 서민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는 갭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세금 통해서 사지 말라. 그다음 빌려서 사지 마라. 벌어 사라.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네. 본인은 저렇게 해놓고 불과 1년 전, 2년 전에 저렇게 해놓고 본인이 어떤 정책 입안자의 지위를 얻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책 신뢰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 저분뿐만 아니고 상당수의 정책 입안을 돕거나 같이 하는 분들이 저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보는 눈은 본인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정책은 다른 식으로 국민들만 희생하는 식의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눈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국민께 보여줘야, 그래야 좀 국민들이 믿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더 살아나는 사인을 받아들이고 더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그게 반복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신뢰에 못 받는 그 불일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